동양음악은 감정이 얕습니다.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한 교수가 내뱉은 이 말은 강의실 맨 뒤에 앉아있던 17살 소년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울 강북의 낡은 음악학원에서 10년간 홀로 피아노를 연주해온 박지훈.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모은 돈으로 간신히 뉴욕에 온 그였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는 교실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음악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랑과 쇼팽이 만나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한국적 정서가 담긴 그만의 음악이었죠. 과연 이 소년이 편견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색깔로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뉴욕의 피아노가 울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한 소년의 감동적인 성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동을 올려드리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낡은 음악학원,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한 소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17살 박지훈,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지훈아, 엄마 일 나간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훈은 잠시 연주를 멈춥니다.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시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훈을 키우시느라 쉴 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지훈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혼자가 된 연습실에서 지훈은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10년간 피아노와 함께해온 그에게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연습실 한 구석에는 지훈이 직접 작곡한 악보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서양 클래식 기법에 한국 전통 선율을 녹여낸 그만의 음악들이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지훈은 매일 밤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서울이고 이게 나야. 지훈이 중얼거리며 다시 피아노에 손을 올립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언젠가는 자신의 음악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겠다는 한국적 감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꿈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지훈에게는 꿈을 향한 또 하나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아직 모릅니다. 몇 달 후 자신이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겪게 될 시련과 성장을, 그리고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요. 지훈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오늘도 조용히 서울의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펼쳐질 더 큰 무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몇 달 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줄리어드 음악원. 세계 최고의 음악 교육기관이라 불리는 이곳의 마스터 클래스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동양 음악은 감정이 얕습니다. 서양 음악의 깊이를 따라올 수 없어요. 루카스 크라비에르 교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프랑스 출신 교수는 줄리어드에서도 가장 권위적이고 까다로운 인물로 유명했죠. 고전 음악의 순수성을 고집하는 그에게 동서양 음악의 융합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의실 맨 뒤쪽에 앉은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을 향한 화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예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니, 김군. 루카스 교수가 지훈을 부르며 손짓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에 지훈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하지만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박지훈입니다, 교수님. 아, 그렇군요. 당신이 한국에서 온 학생이죠? 오늘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해 보세요. 지훈이 피아노 앞에 앉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대부분이 서구권 출신인 이곳에서 동양인인 지훈은 늘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 구호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 교수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죠. 정확하지만 영혼이 없군요. 마치 기계가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루카스 교수의 차가운 평가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은 혼자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무관심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연습실 문을 닫고 지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교수가 들으면 기절할 만한 일을 했죠. 자신이 서울에서 만든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훈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쇼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서양 화성과 만나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 음악 속에는 서울 뒷골목의 정취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훈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문가에 21살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맨 그녀는 지훈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나입니다. 바이올린과 3학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강세나는 허락을 구하고 연습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진정한 관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방금 연주하신 곡, 직접 작곡하신 거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적인 선율과 서양 화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지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줄리어드에 온 이후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강세나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음악 잘 안 받아들여지죠? 강세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 역시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그랬어요.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여기서는 시작이 아니라 족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강세나는 창가로 다가가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이 그들의 복잡한 심경과 묘하게 어우러졌어요. 하지만 지훈 씨, 저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만의 독특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루카스 교수님 말씀이시죠? 저도 그분 수업 들어봤어요. 정말 까다로우시죠? 하지만 그분도 결국은 진정한 음악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기준이 너무 좁을 뿐이죠. 강세나는 지훈에게 다가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방금 들은 음악에서 정말 진솔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건 기교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지우는 강세나와 함께 학교 근처 한국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반가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이 컸어요. 내일부터는 더 당당하게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함이 있어요. 강세나의 격려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악보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자작곡들 중 가장 아끼는 작품이었어요. 아리랑 주제 변주곡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이 곡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세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녀의 조언이 지훈에게는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숨기려고만 했던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드러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완성해보자. 지훈은 펜을 들고 오선지에 음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아리랑의 선율을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인 클래식 기법을 접목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이미 10년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작곡 작업 끝에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곡을 연주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연습실 문을 열자 이미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벌써 왔네요. 마르코 할아버지였습니다. 줄리어드의 야간 경비원인 그는 쿠바 출신으로 젊은 시절 라틴 재즈 퍼커션 연주자였다고 했어요.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아저씨. 지훈, 오늘은 무슨 곡 연습할 거야? 마르코 할아버지는 매일 밤 순찰을 돌면서 학생들의 연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특히 지훈의 연주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곡을 연주해 보려고요. 오, 자작곡이라고? 그거 좋은데. 어서 들려줘. 지훈은 피아노 앞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완성한 아리랑 주제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주제가 시작되자마자 마르코 할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아리랑의 애절한 선율이 피아노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주에서는 리듬이 복잡해졌습니다. 라틴 리듬의 영향을 받은 듯한 싱코페이션이 들어가면서 곡에 생동감이 더해졌어요. 마르코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발로 박자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변주에서 지훈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음악 속에 녹아들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나서도 마르코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훈아, 그 곡 어디서 들은 것 같았어. 마음에서 말이야. 마르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반응에 지훈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루카스 교수의 말처럼 감정이 얕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틀린 걸까? 그날 저녁 강세나와 함께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문제였어요. 틀린 게 아니라 낯선 거죠. 강세나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지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제가 바이올린으로 아리랑을 연주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요. 강세나는 잠시 멈춰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지훈 씨,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감정은 언어를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여기 있었구나. 마르코 할아버지였습니다. 야간 순찰을 돌던 중에 이들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 마르코. 지훈이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그래요. 강세나가 마르코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아, 내가 젊었을 때 쿠바에서 미국으로 왔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마르코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으며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도 너처럼 고민이 많았어. 내 음악이 여기서 받아들여질까 하고 말이야. 라틴 재즈는 당시 미국에서도 생소한 장르였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알게 됐어. 진짜 중요한 건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내가 어제 연주한 곡을 들으니까 내 고향 생각이 나더라. 그게 바로 진짜 음악이야. 마르코 할아버지는 지훈의 어깨를 다독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감정과 리듬은 연결되어 있어. 내 마음이 진실할 때 리듬도 살아나는 거야. 그걸 내가 해냈어.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신과 쿠바에서 온 마르코 할아버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럼 제가 계속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음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거야. 그날 밤 지훈은 기숙사로 돌아가 다시 작곡에 몰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펜을 움직였어요. 한 달 후 줄리어드 음악원의 중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학기 중반 학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이 행사는 매년 많은 관심을 받는 중요한 무대였어요. 지훈은 이 기회에 자신의 완성작 산과 강의 아리랑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오후 지훈은 연습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작곡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긴장돼요? 강세나가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격려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것 같았어요. 조금, 아니, 많이 긴장되네요. 당연하죠. 하지만 지훈 씨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미 그 곡의 완성된 모습을 들어봤으니까요. 지난주 강세나는 지훈의 완성작을 미리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반응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동받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녁 7시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줄리어드의 폴홀은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초청받은 관객들로 가득 찼어요. 지훈의 순서는 10번째였습니다. 앞선 연주자들은 모두 전통적인 클래식 레퍼토리를 선택했습니다. 쇼팽, 리스트, 베토벤. 익숙한 곡들이 연이어 연주되었어요. 모두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지만 지훈에게는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피아노가 1학년 박지훈 학생입니다. 자작곡 산과 강의 아리랑을 연주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강당이 조금 술렁였습니다. 자작곡 발표는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1학년 학생의 자작곡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지훈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피아노 앞에 앉자 모든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아리랑의 친숙한 선율이 클래식 피아노의 울림을 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점점 지훈의 연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주에서 곡은 더욱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의 산과 강을 형상화한 듯한 선율이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지훈의 손끝에서 조국의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지훈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강당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석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일어났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직후부터 지훈의 연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온 피아노 천재, 아리랑을 클래식으로 재탄생시킨 한국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했어요. 단 며칠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지훈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어요. 특히 루카스 교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박지훈 학생, 제 연구실로 오세요. 발표회 다음 날 루카스 교수가 지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톤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루카스 교수는 책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제 방식으로는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당신의 연주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클래식의 순수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루카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그 재능을 펼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지훈에게 건네며 루카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추천서입니다. 거기서라면 당신 같은 학생을 더 잘 받아줄 것입니다. 지훈은 봉투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것이 인정인지 아니면 내보내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밤 지훈은 강세나와 함께 학교 근처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버클리라.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강세나는 지훈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지훈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여기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루카스 교수님도 나름의 기준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그분의 기준이 곧 세상의 전부는 아니에요. 바로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병원에서 넘어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병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신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야, 지훈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고통을 숨기려는 노력이 느껴졌어요. 지훈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강세나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엄마를 위한 연주를 만들어야겠어요.
지훈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보였어요. 버클리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엄마를 위한 곡을 작곡할 거예요. 그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음악을요. 석 달 후 보스턴에 위치한 버클리 음대의 오디션홀. 지훈은 마지막 준비를 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신작 한 해 협주곡이 드디어 세상에 선보일 순간이었어요. 오디션 홀에는 다양한 국적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콜롬비아계 미국인 작곡가 사라 멘데스도 있었어요. 19살의 그녀는 이미 라틴 민속 음악과 현대 음악의 융합으로 주목받는 신진 작곡가였습니다. 박지훈 지원자 준비되셨나요? 심사위원장의 질문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신 어머니가 지훈이가 자랑스럽다고 하셨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곡은 저를 키운 서울의 뒷골목과 저를 지켜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이 현대적인 화성과 만나 웅장한 서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변주가 아니었습니다. 판소리의 애절함과 장구의 역동적인 리듬, 그리고 쇼팽의 정교한 기법이 하나로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었죠. 두 번째 악장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표현되었습니다. 지훈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 하나하나에 지난 17년간의 삶이 녹아 있었어요. 새벽마다 일하러 나가시는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 늦은 밤 피아노 연습하는 지훈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던 모습, 그 모든 기억들이 음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악장은 희망과 도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그리고 다시 보스턴까지. 지훈의 음악적 여정이 역동적인 리듬과 함께 펼쳐졌어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부드러운 선율이 마치 인생의 굴곡을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적 정서와 서양 음악의 완벽한 융합,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한 감정이 오디션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홀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감동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사라 멘데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브라보! 갑자기 터져나온 박수 소리에 오디션 홀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 씨, 정말 놀라운 연주였습니다. 특히 동서양 음악의 융합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네요. 사라 멘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듀오 작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한국적 감성과 제 라틴 음악이 만나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한편 뉴욕에서는 루카스 교수가 한 강연회에서 지훈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언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가 만난 한 학생에게는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의 소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도 생겼어요. 우리 지훈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해라. 이제 지훈은 더 이상 한국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무대에서 한국의 소리를 연주하는 한 명의 예술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피아노에는 언제나 조국의 정서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뉴욕에서 울었던 그 피아노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의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때 기계적인 연주자라는 편견에 갇혀 있던 소년이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 세계 무대에 서기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기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요. 음악에는 언어가 없지만 그에게는 고향이 있었다는 루카스 교수의 말처럼 지우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움과 같은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눅들고 자신만의 색깔을 숨기고 싶어 하는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지훈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바로 그 다름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꿈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뉴욕의 피아노가 울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언젠가 세상을 감동시킬 아름다운 선율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 선율을 깨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겠죠. 지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